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 하루만 더 일하면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100만 명 이상 넘어가면서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갈 때까지 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서 국가 경제의 뿌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제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 지역사회 고용 창출과 이제 생활 편의를 책임져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최근 수년 사이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이후에 경기 침체와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신고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접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게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위기를 반영하고 있어요. 사실 1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그렇다고 이제 폐업을 하지 않은 분들이 괜찮게 살고 있나? 그건 또 아닙니다. 그분들도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일단 자영업자들 중 30% 이상이 주 40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에 준하는 돈을 벌어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게 최저임금 수준이 40시간 기준으로 209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하위 구간으로 또 나누면 100만 원도 못 가져가는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개인 사업자 중에서 75% 정도가 월에 100만 원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을 아실 겁니다. 물론 모든 자영업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양한 개인 사업자들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투잡이나 쓰리잡으로 사업 신고를 해놓고 그렇게 세금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자영업만 하시는 분들의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그분들 중에 최악의 상황에 있는 분들은 100만 원도 못 벌거나 적자 구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100만 건의 폐업으로 심각한 수준까지는 원래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건을 돌파해 배경을 살펴보면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폐업이 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있긴 있었지만 이제 한계가 뚜렷했어요. 그리고 방역 정책 해제 후에도 소비가 회복이 되나 싶더니 소비 회복이 더디고, 그런 환경과 그 당시 전 세계 기조적인 금리 인상기로 또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원달러 환율에 직접적으로 물가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계속 나왔고, 또 그 상황에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직격탄을 맞았죠. 또 원재료 수입 비용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인상되고 공과금 부담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지출을 줄였고 매출은 줄어드는 이종고를 겪게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인구 대비해서 자영업자 비율이 이제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23년 기준으로 OECD 35개국에서 5번째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국가입니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와 편의점과 미용실 등 특정 업종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신규 창업은 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고, 또 다른 자영업 진입으로 악순환이 반복하는 거죠. 사실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 이제 리테일에서 소매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계속 먹히고 있고 또 먹힐 것이고, 정말 필수적인 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음식점들은 그나마 유지가 가능한데, 이것도 배달 플랫폼의 등장으로 이제 배달비 수수료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마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되게 힘든 거죠. 일단 구조적으로 인구 구조가 계속 또 바뀌고 있는데, 청년층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소비 주체의 어떤 축소로 이어지고, 그렇게 지역의 소멸 위기와 맞물려서 지방 소상공인의 생존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이미 소멸 중인 지방의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영업 폐업 100만 명 시대의 현실은 이제 폐업 대란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거리 상권이 줄폐업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한때 활발했던 상권이 빈 점포 거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급등 후에 다시 급락하는 현상도 발생하는데, 임대료의 디플레이션이라는 침체 때만 나타나는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고군분투하시는 자영업자들은 또 이제 빚을 떠안은 채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퇴직금과 전 재산을 쏟아붓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재취업도 사실 되면 다행인데 계속 어려워지고 다중 채무자 실업자 신세가 된 거죠. 이게 고스란히 그분들만 또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계속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날 텐데, 이미 자영업자 부채는 금융권 건전성에도 위험 요인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조달받는 은행의 대출금을 만약에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간으로 미수금으로 남게 되고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겠죠. 그리고 폐업 증가로 고용 감소가 되고 청년 알바 일자리가 또 축소되는데, 많은 대학생들이나 졸업 후 취업 전에 잠깐 일할 수 있는 알바 등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수익 구조가 악화됩니다. 그렇게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골목 상권 붕괴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우리나라 또한 경제 대공황급의 초디플레이션 상황이 도래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요즘에 원달러 환율 상승과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환되는 게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임시적인 지원책을 풀면서 단기적 연명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자영업 구조조정과 경쟁 완화 정책은 미비하고 은행 대출 상환 유예나 세금 감면도 사실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물론 요즘 빚을 탕감하는 정책에 대한 말이 많은데, 사실 불공정하다는 이야기와 그 돈은 누가 내서 또 메꾸냐는 이야기 등 사회적인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또 국가 빚을 내서 다음 세대의 빚을 전가시키는 이미 시작된 부채 사이클에서 더 큰 부채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메시지는 사실 문제 해결보다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기존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고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계속 수익 구조를 이어나가는 게 자영업밖에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영업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구나 쉽게 진입하고 이 구조가 경쟁 과열을 일으키는 거죠. 일단 뭐 능력이 좋고 경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정된 이제 마켓 파이를 쉐어하는 게 조그만 조각조각을 가져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치킨 게임이 되는 거고, 오래 살아남은 업체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 것 같습니다. 또 자영업을 어찌어찌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먹고 살아는 생계의 문제에서 끝까지 취업이 되지 않고 이제 복지나 사회 안전망의 부족으로 인해 퇴직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이 창업을 하게 되는 구조로 폐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거죠.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수 없는 구조라면 한국의 고금리 기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가 침체가 심화될 겁니다. 확실히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오고 다시 경기가 활성화되는 경기 확산 주기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야만 하는데, 일단 미국도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달러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딘가에서 이 문제가 터져야 이 고금리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경기가 저점을 찍은 후에 다시 확장하는 국면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00만 폐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런 단순한 통계 현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적신호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개인의 실패가 누적된 집합체이고 사회의 안전망의 부재와 과잉 경쟁, 정책 미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전환점으로 잘 해결하면서 다시 한번 동아시아의 강자로 우뚝 설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